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테슬라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비건트 리서치 2020년 자율주행 시스템 그 순위에서 테슬라는 최하위권을 받게 되었는데, 왜 최하위권을 받았는지, 내비건트 리서치에서 그 평가한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앞으로의 이제 미래의 기업들,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테슬라가 최하위권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내비건트 리서치에서 평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시장 진출 전략, 세 번째는 파트너, 네 번째는 생산 전략, 다섯 번째는 기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업과 마케팅 및 유통, 일곱 번째는 제품 능력, 여덟 번째는 제품 품질 및 신뢰성, 아홉 번째는 제품 포트폴리오, 열 번째는 지구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총 10가지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게 왼쪽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평가 기준을 보면 이제 파트너 같은 경우, 세 번째 파트너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이제 수직 계열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파트너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 생산 전략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대기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아마 저조하게 나온 것 같고, 이제 다섯 번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ADAS 같은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인정받냐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테슬라는 ADAS보다는 이제 딥러닝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평가하는 것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덟 번째 제품 품질이라든지 및 신뢰성에 대한 얘기인데, 제품 품질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아무래도 단차도 많고, 기존의 이제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링의 그 기술력을 사실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테슬라의 제품 품질은 아무래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뭐 폭스바겐 뭐 그런 회사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열 번째 지구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봐봐요. 이제 요번에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적자가 난 상태인데 유일하게 흑자를 낸 회사가 테슬라랑 현대차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평가 기준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걸 보시고 각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하는 거에 앞서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입니다. 예전에 사업명 같은 경우도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변경을 했는데요. 배경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 테슬라는 2019년을 전후해 다중산업 복합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테슬라 차량의 개수는 50만 대 이상이고, 이 50만 대 이상의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AI 알고리즘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개발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상품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두 개가 더 있죠. 스페이스 X랑 이제 솔라시티. 근데 이 얘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와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회사들과 이제 테슬라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8대와 딥러닝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와 맵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고요. 라이다를 활용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훨씬 안전하지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총 무게 55kg 중에서 22%가 라이더가 차지하는 무게고요. 총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무게랑 소비 전력 부분에서 라이더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일론 머스크는 이런 무게와 전력을 이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라이더를 활용하지 않고 딥러닝을 통한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구글 웨이모가 8년 전 자율주행 차량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용된 라이더 센서 가격이 무려 7만 5천 달러, 하나 8,200만 원이었는데 웨이모의 존 크래프츠크 CEO는 최근 라이더 시스템 비용을 90%, 과거보다 10분의 1가량 싸졌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센서 하나당 가격이 7,500달러, 하나 8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개발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딥러닝을 통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으로 주행했을 때 사고 발생 확률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으로 어떤 경쟁 업체보다 크고 값비싼 라이다를 쓰지 않고 레벨 3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게 실제 도로에서 일반 운전자들이 달리면서 만들어내는 리얼 데이터입니다. 즉 테슬라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비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리얼 데이터를 인간의 뇌와 유사하게 신경망 학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구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테슬라 차량을 구입한 일반 운전자들의 도로주행, 운전 습관, 지도 등의 데이터가 테슬라의 클라우드에 축적이 되며 2015년부터 19년 초까지 누적 운행 거리는 무려 10억 마일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구글의 웨이모는 테스트 차량을 이용해 데이터를 추적하는데 2018년까지 9년간 누적 운행 거리가 1000만 마일로 테슬라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웨이모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에서 사람이 직접 만든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하였는데 실제 도로 주행에서의 데이터는 테슬라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갓 들어온 신입 중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과 잘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일을 더 잘할까요? 전혀 아니죠. 저도 대학교를 나오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지만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에서 배운 것과 회사에서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이렇듯 가상현실과 실전주행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전주행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모의 현 시점 테슬라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확대되는 이유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2만 5천 대의 가상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웨이모가 2019년 기준 현실 세계의 시험 차량은 600대에 불과하다. 가상 세계에서의 시험 주행 결과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파생 변수가 발생하는 현실 세계는 프로그래머가 규정한 가상 세계의 훈련 데이터만으로는 대응이 불가하다. 어느 기자분께서 자신의 생각을 기사로 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글을 보시면 괴물 기업 인텔의 모비라이도 카메라 기반으로만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모비라이도 테슬라와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아까 테슬라와 테슬라를 제외한 업체들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을 때 말 못한 게 있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레드밴드의 OTA, 오버 더 에어라고 해가지고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배포 방법이고 OTA 플랫폼을 이용해 차량의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테슬라 자체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테슬라 차량 내 데이터를 확보한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로 보내 클라우드에서 딥러닝, 즉 훈련을 하고 그걸 복제해서 다시 차량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투 에지, 에지 투 클라우드 자가 발전 구조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컴퓨터가 클라우드 안에 있고 소형 컴퓨터가 테슬라 차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컴퓨터에서 막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요. 그 수집한 거를
대형 컴퓨터, 즉 클라우드에 보내서 대형 컴퓨터에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이 좋고 저런 방식이 좋다라는 걸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 훈련된 거를 다시 복제를 해서 소형 컴퓨터한테 훈련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하고 또 보내고 훈련을 하고 또 보내고 이런 식의 방식이 이제 클라우드 투 에지, 에지 투 클라우드의 자가 발전 구조 시스템이고요. 이 기술은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며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다른 업체들은 바로바로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센트럴라이드 아키텍처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OEM은 4개 회사가 있으며 현대는 2021년 초, 폭스바겐은 OTA 기능 없이 20년 9월 출시를 하였고 GM은 2022년에 도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30년을 목표로 5개 OEM이 아키텍처 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이들을 포함해도 새로운 가치 구현을 요구받게 될 플랫폼으로서의 전기차 출시를 예고한 업체 수는 전체 OEM 중 일부에 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 달 뒤 완전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불가능하다 여겨지고 있고 시간이 더 흘러 더 많은 데이터를 추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폭스바겐 CEO 헤르베르트 디스가 말한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50만 대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통한 2주 단위의 업데이트를 기존의 자동차 업계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걱정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